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윤선미입니다. 오늘 배울 강의는 내용은요, 바로 교과서 173페이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는 핵심용어로는요, 연통부, 교통국, 독립공채, 이릉양행, 대동단결의 선언, 독립신문, 국민대표회의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3.1운동 직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요. 해외를 비롯한 각 지역에 여러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바로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지역에는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한성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시면 바로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가 대한국민의회죠. 대통령은 손병희. 여러분 들어봤죠? 민족 대표 33인 3.1운동을 일으켰던 종교계 인사 중에 천도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손병희였지 않습니까? 손병희를 대통령을 하고 부통령을 박영영, 국무총리를 이승만으로 했습니다. 이승만은 여러분 잘 알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자, 그리고 상하이에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였던 이승만, 내무총장은 안창호, 국무총장은 이동희. 자, 그리고 서울에는 뭐가 있었냐? 한성 임시정부라는 거 있어가지고 집정관 총재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세 개의 임시정부가 있었는데요.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러한 분열되었던, 어떻게 나누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한 대로 모으고 독립운동을 추진하자는 이러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9월달에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제,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희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실 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외교 독립론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랑 외교, 연합 또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독립을 하자는 것이었고, 이동희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무장투쟁론자예요. 무장투쟁론자. 직접 싸워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1919년 9월에 대한국민의회, 한성임시정부, 상해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합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자,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민주공화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바로 민주공화제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의 임기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하는 시스템. 그게 바로 민주공화제죠. 자, 삼권분립은 뭡니까? 삼권분립. 어떠한 특정 부서나 특정 인물에게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세 개의 권력기관이 나뉘어서 국가를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시스템이죠. 삼권분립. 바로 행정부,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입법, 법을 만드는 건 의회, 그리고 사법, 어딥니까? 바로 재판부죠. 재판, 법원. 자, 이렇게 삼권분립 원칙에 있어가지고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이라는 게 있었다. 자, 임시의정원은 뭐냐? 바로 의회, 지금 따면 의회죠. 법을 만드는 의회. 그리고 국무원은 지금 따지면 행정부, 대통령이 속해 있는 행정부.
법원은 법원이죠. 재판하고 하는 곳. 자, 이렇게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삼권 분립에 입각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다양한 지역과 이념, 노선의 독립운동 세력이 참여했죠. 어디? 국내, 한성정부, 그리고 연해주, 그리고 중국. 이러한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합쳐져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이라고 하는 외교 독립론자, 또 이동희의 무장투쟁론자 등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한가의 뜻을 모았다. 다양한 노선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도 합쳐지게 되었다. 민족주의 세력은 우리 민족의 어떠한 자긍심을 주장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세력들이고, 사회주의 세력은 말하자면 사회주의죠. 공산주의. 자, 이동희 인물도 사실 사회주의 운동가였는데, 자, 이런 다양한 이념도 포섭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합한 큰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을 통합한 이념, 노선, 방향 이런 것들 통합한 어떤 독립운동의 최종판, 임시정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밀 조직을 만들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 자, 이 임시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활동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항상 돈이 필요해요. 자, 돈이 필요한데 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일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어디 가서 일을 하면 눈에 잘 띄고 일본의 감시와 탄압으로 또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바로 비밀 조직을 구축해서 그런 독립 자금을 좀 모았어요. 뭐냐면 연통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연통제는 뭐냐? 연통부라고도 하고요. 국내 비밀 행정 조직입니다.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죠. 상하이에 우리나라 한반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비밀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충청도에 도지사가 있는 것처럼 충청도를 관리하는 독립운동가 한 명을 세우고, 또 충청도에 속해 있는 뭐 음성군, 영동군, 옥천군, 청주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도시들의 또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립운동 좀 돈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국내 비밀 행정 조직이 바로 연통제였다. 각 지역마다 무슨 체인점이나 대리점처럼 각 지역마다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의 독립 관련된 연락도 해주고, 우리 국내 소식도 임시정부에 알리고, 이러한 조직이 바로 연통제였다. 근데 이 연통제가 자금을 모아가지고 돈을 보내기 위해서 활용했던 것이 바로 교통국이라고 하는 통신기관인데, 뭐냐면 돈을 모으려면 뭐 어떠한 건물이나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띄지 않게. 그래서 그냥 무슨 물건을 파는 슈퍼처럼, 가게처럼 위장했지만 사실은 그게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뭐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한 장소, 이동시키기 위한 장소였던 것이 바로 교통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 남중에 있었던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가게를 위장해가지고 사실은 독립 자금을 모으고 이런 문서들을 받아가지고 보내는 역할을 했던 이륙양행이라는 것이 있었다. 교통국, 통신기관. 그러니까 연통제는 행정조직이고 비밀 행정조직이고 교통국은 통신기관이다. 이것입니다. 자, 근데 더욱더 자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독립공치라는 것을 발행했는데요. 독립공치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러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이거를 주면, 여기 10달러라고 여기 표시가 있네. 10달러. 이거를 주면은 어떤 사람한테 10달러를 받는 거야. 일단은 받고서 10달러를 준 사람은 이거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당신이 이걸 받고서 우리에게 10달러를 줬는데
떨어졌는데 나중에 독립을 하면 조선이 일본에게 독립해서 나라를 되찾으면 나중에 그 이상을 주겠다. 그 이상을 주겠다. 이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차용증 같은 거 있잖아요. 차용증 같은 거. 그런 거죠. 독립공제. 이제 약속을 한 거지. 일단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받았다가 이걸로 독립 성공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당신들이 꼭 이것들을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 갚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립공제인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임시정부의 중앙조직,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것들이 있었다. 3권 분립이었다. 자, 지방, 국내에는 연통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연락하면서 행정조직을 갖춘 것이죠. 군자금을 마련하고 정보를 받고 각 도와, 시, 군 몇 단위까지 있었다. 자, 그리고 이 교통국을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이동시키고 정보나 이런 문서들을 이동시키고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어떤 거? 교통국. 바로 대표적으로 이일용, 양행이 있었다. 알아두셔야겠죠? 자, 외교 활동에 주력하다. 여러분들, 사실 아까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 임시정부가 합쳐지기 전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고 국내 한성정부가 있었고 상해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임시정부를 사실 처음에 어디에 둘까 하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성정부, 국내에 있는 한성정부는 두기 어려우니까 상해 아니면 어디?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도 되는데 지도를 한번 봅시다. 아까 지도를 보면 자, 이쪽 한반도에 가까운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정부를 위치하느냐 아니면 요 상하이에 정부를 두냐 조금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자,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 정부를 두자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무장투쟁, 싸우자는 입장이 셌었어.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우리 일본이 지금 여기 우리 한반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반도 가까운 이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이쪽에 정부를 두어야 일본을 공격하기도 가깝고 우리 연락받기도 빠르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상해에 임시정부를 두고 있던 사람들은 뭐냐? 바로 외교론자들이 조금 우세했습니다. 이 상해라고 하는 곳이 중국의 상해라고 하는 곳이 외국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의 대사관이 밀집해 있던 곳이 바로 상해거든요.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이런 사람들 대사관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이나 우리의 어려움을 프랑스, 미국, 독일 다양한 외국의 국가들에게 알리기가 쉽고 의견을 공유하기가 쉽죠. 이 상해라는 곳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가 어떻게 했냐? 상해에 두자. 한성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한성 정부의 그런 법통 그러한 의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형식이나 그것은 계승하고 임시정부는 상해에 두자고 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교론자들이 조금 목소리가 컸죠.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 된 거야? 이승만이 된 겁니다. 이승만이 한성 임시정부나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었고 활동을 했지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외교론자로서 미국에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교활동이 처음에 주력하게 됩니다. 열강, 서양의 강대국들에게 우리 임시정부가 정식 임시정부다.
조선이라고 나라 망했지만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서 조선인은 사실은 지도하는 임시적인 우리 정부는 사실상 있다. 이것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승인을 받고 독립운동을 외국의 강대들에게 지원받기 위한 활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파리 강화의 김규식을 평했지 않습니까? 신한청년당에서 이 사람을 전권대사, 외국 사람들과 외국 국가와 외교 활동을 이 사람이 도맡아 써 있는 권리를 이 김규식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자, 미국의 구미위원부라는 것을 설치해서 이승만이 미국에서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성과가 뭐였냐? 당시 중국의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 손문이라고 나오죠. 이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지도자였는데, 이 정부가 임시정부는 조선의 어떤 망명정부로서 인정한다. 이런 승인을 받고 소련이 어떤 독립운동 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하지만 뭐 다양한 강대국이었던 프랑스, 미국, 영국, 뭐 서양의 이러한 국가들에게는 사실은 한국의 독립을 완전히 인정받기보다도 그냥 어느 정도 여론을 환기한다, 좀 알렸다, 뭐 쟤네가 독립운동 하나보다 뭐 이 정도의 밖에는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외교 활동이 우세했지만 임시정부에는 이동이라고 하는 사람 대표적인 무장 투쟁론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장 활동도 분명히 했다. 그래서 남만주, 우리 한반도 가까운 남만주의 군무부라고 하는 직할 부대로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혁이라고 하는 부대를 편성을 해서 싸우려고 이렇게 부대도 편성을 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독립신문, 여러분 독립협회가 같이 활동했던 독립신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에 발행을 했고요. 또 임시사료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서 한일관계 사료집,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서부터 어떠했는지 이런 역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한일관계 사료집도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국민대표회의를 통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다. 국민대표들이 회의를 한 겁니다. 왜? 임시정부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차게 출발했지만 자끔 어떻게 된 거야?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왜? 처음에 연통부와 교통부, 우리의 비밀행정조직, 군자금을 모집하고 정보를 수집하던 이 연통부와 교통부 조직이 일제히에서 발각이 돼서 완전히 해체됐어요. 돈을 못 가지고 와. 정보도 얻지 못해. 일단 돈이 끊기니까 독립운동가들도 먹고 훈련받고 뭐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교활동에 좀 어느 정도 주력하다 보니까 무장투쟁입니다.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노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같이 합쳐졌었는데 갈등이 벌어진 거죠. 싸움이. 그러니까 아주 크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합했지만 너무도 다양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대표,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을 개최하게 되는 거야. 국민대표회의가 뭐냐면 임시정부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임시정부 이대로 가도 좋은가. 그래서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개조는 뭐냐? 지금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조금 개조, 손봐서 수정해서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결정해서 그냥 나가자 일단. 창조, 새롭게 만들자. 임시정부 지금 있었던 거 없애고 새롭게 다른 데 가서 완전히 탈바꿈해가지고 새롭게 임시정부를 만들어보자. 창조파가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이런 대립이 있으면서 국민대표를 했지만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임시정부에 많이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차츰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사람들도 없어지고. 임시정부가 그래서 한동안 침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승만이 초대 임시 대통령이었죠.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왜 탄핵을 당하게 되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 사실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외교론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유엔이라고 하죠. 국제연합. 거기에다가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내.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이 열강이 속해 있는 그 국제연합에 일본이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를 식민지를 삼고 있는데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당신들이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주고 당신들이 우리를 통치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승만 입장에서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센 서양 열강의 국제연합에 좀 이렇게 도움을 청한 거죠. 뭐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현실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했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를 찾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먹는 거냐. 이거 무슨 의도로 한 거냐. 해명해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거에 불만이 쌓였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외교 활동하라고 우리가 모았던 돈은 독립운동 자금을 이승만에 보내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이승만 임시 초대 대통령이 그 돈을 자기가 뭐 그냥 사적으로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의 그런 행동 때문에 탄핵이 돼가지고 탄핵에서 이승만이 물러나고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되는 것입니다.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는 뭐냐면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에게 많은 어떤 권한이 있지만 국무령 중심은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표로서 어떠한 이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는데 그 대표들 중에 더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사람 정도. 그러니까 권력은 뭐 대통령보다는 약하죠.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하는 거야. 많은 사람 다수가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는 시스템. 그런 체제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이때 임시정부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가 흐지부지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남아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였냐? 바로 김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백범 김구. 임시정부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볼 건데 이 한인애국단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이런 것이죠. 일본의 주요 인물에 대한 공격, 암살. 윤봉길 의사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도시락 폭탄 던졌잖아요. 자, 그러한 다시금 임시정부를 활기 높이고 독립운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한 애국단, 몸을 희생하면서 의거를 하는 그런 한일 애국단을 조직해가지고 다시 임시정부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죠. 성공이었죠. 다음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대한 임시정부가 초기에 세계에 나와져가지고 수립이 되어지고 활동을 어느 정도 했었지만 짧은 시기에 그것이 와해되었습니다. 피치 못하게 그 동국과 연통제가 일본에 발각이 되면서 독립자금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졌고 다양한 노선과 이념의 사람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벌어졌고 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을 당함으로써 임시정부는 굉장히 축소되고 침체되었다. 그러면서 국무령 중심 체제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서 다양한 의거활동을 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제가 강의한 거 PPT 같이 일단 온라인 클래스에 일단 올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여태까지 수업했던 PPT를 학교 사이트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혹시 등교해서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